네, 금방 했듯이 이제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식의 공부 방법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음, 여기를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앞에서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아까와는 다른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식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강의실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할 때는 직접 질의응답을 하면서 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뭐 그냥 임의로 어떤 사람을 가정해서 여러분 몇 사람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질문을 할 텐데 한번 각자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를 한번 가정해 볼까요? 조경현 학생 한번 해볼까요? 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이 문장 가운데서 혹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뭘 하고 싶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물을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경현 물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해볼까요? 함세영 학생 해볼까요? 뭐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만물. 좋습니다. 세영 만물을 선택했습니다. 금방 보세요. 우리 앞에서는 아까 앞에서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단 하나의 해답만 필요했습니다. 그죠? 다른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정답이니까. 그걸 가지고 시험을 잘 맞으면 되니까. 암기를 잘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 했던 방식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달리 말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형태의 지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한 사람만 더 해볼까요? 이원현 학생 해볼까요? 자, 똑같은 질문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꼽으라면 뭘 하고 싶습니까? 뭐 여기서 만물하면 혼납니다. 근원이라고 했습니까? 좋습니다. 원현 근원을 했습니다. 보세요. 금방처럼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달리 선택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뭔가 다른 형태의 알미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혹시 아마 각자 지금 제가 한번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뭔가 달리 생각했을 여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은 좋은 것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경연 학생이 물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한 번만 더 질문할까요? 해볼까 합니다. 왜 물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물 좀 자기가 물 같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물을 좋아한다고요? 좋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세영 학생한테 해볼까요? 세영 학생은 왜 만물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꼽았습니까? 모든 걸 다 좋아한다고요? 좋습니다. 뭐라고 대답해도 좋습니다. 자, 세영 학생은 또 뭐라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현 학생한테 해볼게요. 왜 근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또 삼았습니까? 근원 하면 뭔가 뿌리 이런 느낌이 들어서 뿌리 이런 게 좋아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면서 근원을 가장 중요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도 했듯이 앞에서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단 하나의 해답만 필요했지만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방식은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니까 뭔가 달리 말할 여지가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뭔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서로 다른 대답을 이렇게 할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에 누가 제게 지식의 어떤
진정한 어떤 질을 재는 척도가 있지 않으면 저는 기꺼이 전자와 저 앞에서와 같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물이다 이렇게 달달 외운 이런 지식보다는 이렇게 이끌어진 후자의 형태의 어떤 지식, 알미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와 같은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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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달달 외워서 물론 알 수도 있습니다. 이 지식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때 지식은 누구 겁니까? 네, 그 탈레스 것이죠. 탈레스한테는 의미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시험만을 위해서 달달 외운 것은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이런 후자와의 형태, 지금 제가 했던 방식의 후자와 같은 형태로 해서 이끌어진 이 지식이 있다면 물론 서로 다르겠죠. 달리 말하고. 그렇지만 이 지식은, 이 알문 누구 겁니까? 네, 바로 자기 지식, 자기 알미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 지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지식, 알미 훨씬 의미 있고 소중하다. 물론 뭐 정답은 일단 둘째 치고라도 훨씬 가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달달달달 외운 것보다는 이렇게 스스로 뭔가 생각해서 이끌어낸 이런 암들이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교수님은 첫 시간부터 온 사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좀 난처하게 대답을 해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교수님 그렇게 잘하신다면 교수님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 아까와 같은 이 지식들은 또 있잖아요.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형태의 질문을 하면 또 다른 방식의 많은 지식을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걸 한 번만 더 보여주고 하겠습니다. 이왕 총대 맺는 김에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왕이면 같은 사람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왕 사람은 같은 걸로 하고,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한번 꼽고 싶나? 예를 들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는 걸 하나 고르라면 뭘 하고 싶냐?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다른 질문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이왕에 같은 사람 해볼까요? 자, 경연 학생,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는 이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는 거 하나를 고르라면 뭘 하고 싶습니까? 예를 들면 근원을 하겠습니까? 자, 근원. 자, 다음 세영 학생 뭘 하고 싶습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는 걸 하나 고르라면 물을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원현 학생 해볼까요? 가장 중요하지 않는 걸 하라면 뭘 하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편의상 이번에는 만물을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제가 이번에는 반대로 또 다른 질문을 하니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알미 있을 수 있다. 각자 또 다른 방식의 알물을 또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또 제가 왜 이것들을 가장 중요하지 않는 걸로 생각했냐 라고 물으면 또 각자 저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또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하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알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에서는 이런 방식의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질문을 해보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이런 방식 거의 많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무작정 이게 정답이냐 해서 달달달달 외우고 해왔던 이런 방식이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해왔고,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어쩌면 저처럼 이런 방식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면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와서는 똑같은 방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제가 학생들한테 물으면 요즘 질문을 하면 잘 대답을 못해요. 질문하지를 못합니다. 질문 자체를 거의 안 해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육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여러분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들은 또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맨날 주입식 교육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 정답을 달달 외우는 주입식 방법 말고 스스로 뭔가 알물, 질문하고 이끌어내는 이런 방식을 습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교직에 가서 우리 교육 문제가 많지요 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적어도 저랑 수업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다른 방식의 어떤 공부 방법을 꼭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아무튼 아까도 했듯이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휴, 이 첫 시간부터 교수님 온 사람 붙들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붙들어 하는데 교수님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만일에 누가 제게 여러분들 같이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은 저랑 사정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했지만 저는 그냥 수업의 편의상 해보자면 만일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는 이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볼 겁니다. 아, 교수님,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도저히 찾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볼까 합니다. 대신에 가장 중요하지 않는 거를 하나 골라보라 라고 하면 저는 하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이 중에서 물을 선택을 해볼까 합니다. 물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 걸로 꼽겠습니다. 그리고 왜 물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 걸로 꼽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봤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장 중요하지 않는 걸로 꼽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볼까 합니다. 어때요? 가능하겠죠? 물론 뭐 편의상 이렇게 하자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탈레스는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저는 아직은 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키 크고 잘생긴 제가 물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별로 믿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물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 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아직도 진짜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생각했다면 한번 중학교 과학 시간에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있겠죠. 따지고 보세요. 오늘날 과학 시대는 물은 근원은 아니죠, 사실.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H2O, 수소하고 산소의 결합이잖아요. 뭐 수소하든지 산소하든지 그게 더 근원이니까. 물론 뭐 그 원자보다 훨씬 더 이제는 뭐 더 미세한 것들을 이미 찾아내고 있는 게 오늘날 시대죠. 따라서 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물의 근원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지 않는 게 이제 물이라고 하니까 물을 어떻게 해볼까요? 자, 지웠습니다. 그러면 뭔가 남아있겠죠? 만물의 근원은 띠리링 무엇이다. 띠리링이다. 무엇이다. 그죠? 무엇이다. 여기에 뭐를 채우고 싶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를 채우고 싶습니까? 수업 상황이라면 제가 직접 질문합니다. 야, 너 여기 한번 각자 채워봐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제 온갖 대답들이 다 나오게 되겠죠. 뭐 사랑이다, 뭐 원자다, 우주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합니다. 야, 너희들 각자 자기 전공에 맞게 한번 채워봐라. 뭐 예를 들면 뭐 수학과라면 만물의 근원은 수다. 한번 너 그거 가지고 레포트 한번 써봐라. 뭐 복습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나는
되게 중요한 건 아니라 이게 틀렸다 맞다라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각자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미술 뭐 이러면 아름다움이다. 음악이라면 뭐 멜로디다. 뭐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뭐 전기라면은 뭐 전자다. 뭐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전공에 맞게 나는 만물의 근원은 이거라고 생각한다. 한번 각자 생각해봐라. 훨씬 그게 의미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제가 만일에 교사라면 전혀 그렇게 가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런 시험 문제 안 냅니다. 그걸 왜 내고 있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오늘날 아무도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험에 굳이 내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정답 잘 맞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금방 했던 것처럼 너는 만물의 근원은 뭐라고 생각해? 너는 만물의 근원은 뭐라고 해? 한번 각자 생각해봐라. 각자 자신만의 생각으로 그 질문을 한번 그 답을 한번 찾아봐라. 훨씬 의미 있고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살아있는 진짜 알물 배울 기회를 너무너무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여우는 다리가 아파서 저도 마찬가지. 만일에 제가 교사라면 초등학교 교사라면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칠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가르쳐요. 얘들아 책에서는 여우는 다리가 아파서 엉엉 울었다는데 야 진짜 여우는 어떻게 울까? 너 한번 대답해봐라. 너 한번 대답해봐라. 뭐 하면 수많은 대답 뭐 깽깽 뭐 아니면 좀 더 응용력을 한다면 야 엄마한테 혼난 여우는 어떻게 울까? 한번 대답해봐라. 배고픈 여우는 어떻게 울까? 대답해봐라. 훨씬 수업이 생동감 있고 살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좀 까다롭고 귀찮은 일이긴 하죠. 뭐 그런 뭐 단순한 것 이렇게 좀 복잡한 것들은 굉장히 머리를 싸매게 되지만은 진짜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면 이건 했는 거고 이런 조그만 결론을 하나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것과 부딪히지 않는 것은 진정한 공부가 아니다. 한번 볼까요?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것과 부딪히지 않는 건 진정한 지식이다. 이게 바로 이제 죽은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정답만을 달달달 외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물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건 사실 죽은 지식. 그렇기 때문에 죽은 지식, 쓸데기 없는 지식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타인의 남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지식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아무튼 여기서 그러면 이제 아까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이 문장 중에서 만물의 근원은 무엇이다라는 이제 물을 지었으니까 뭔가는 있겠죠. 자, 여기서 무엇인데 무엇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뭘까요? 자, 이제 영어 한 소절도 해보려고 합니다. 뭐죠? 무엇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네, what이죠. 소문자가 되나요? 여기 소문자가 대문자가 되어버렸군요. 그냥 소문자로 쓰는 게 낫겠는데. 자, what이죠. 자, 그래서 what인데 왜 이렇게 영어를 썼느냐 하면 영어 한 소절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원래 문장은 The source of all things is water, 물이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자, 이 문장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만물의 근원은 무엇이다. 이제 아까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일 중요하지 않는 게 워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워터 대신에 만물의 근원은 무엇이다 라는 what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The source of all things is what?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what을 왜 넣었냐 하면 what은 의문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이 만물의 근원은 what이다 라는 것이 무엇이다가 아니라 이 what은 뭐예요?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되었고 의문이 되었다. 이걸 하고 싶었다는 거죠. 만물의 근원은 이렇게 한번 쓸까요? 그냥 씁시다. 우리가 만물의 근원은 무엇이다가 아니고 인가라는 질문이 되었고 의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질문과 의문. 질문과 의문이 그 어떤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요, 탈레스가 2500년 넘게 철학의 시초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요,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라는 답을 가르쳐 줬다고 저는 이 사람이 의미 있고 오늘날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거 외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죠. 나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봤는데 오늘날 이 시점에서 너는 만물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질문 가져봐라. 의문 가져봐라. 그걸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봐라.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져줬다는 데에서 이 사람이 철학의 시초로 우리에게 아직까지 살아있지. 이제 와서 아무도 믿지 않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탈레스 그 답을 외우는 게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의문. 이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런 또 이제 두 번째 대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해답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바로 질문을 가졌다는 거. 뭐라고요?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해답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질문을 가졌다는 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공부는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질문이 많아지는 거. 이게 진짜 제대로 올바른 형태의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질문이 많아지는 거. 사실은 어떤 것을 배우고 질문을 가지지 못하는 건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질문이 쌓여야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적어도 저랑 공부하면서는 질문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이게 제일 중요한 공부고 제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이고 학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나는 만물의 근원은 이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대로 글을 만들어 쓰는 거.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만 제대로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 보통 우리가 학문, 한자로 쓰면 학문이죠. 학문은 배울 학, 물을 문. 그래서 여기를 보면 배울 학, 물을 문 하는데 배우고 묻다. 보통 이렇게 배우고 묻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니다. 진짜 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묻는 것을 배우다.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진짜 살아있는 공부다. 잊어버리지 마시면 바로 뭐라고요? 질문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진짜 공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내가 익숙하게 잘 안다라는 것들도 막상 질문을 해보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라고 합시다. 마음 다 알죠? 마음이 뭔지 다 알고 오빠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내 마음이야 하면서 뭐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래서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마음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이런 진지한 질문을 던져버리면 내가 별로 마음에 대해서 별로 고민한 적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볼 수 있습니까?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 뭐야? 행복이 행복이지 뭐. 아니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맞습니까? 행복은 어떤 상태가 가져다 줄까? 어떤 감정이.
주어질까? 이런 질문 진지하게 한번 던져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거의 해본 적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순간 내가 굉장히 할 게 많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죠? 왜 행복감은 오래 가지 않을까? 밥 먹을 때 행복했잖아요. 행복해. 이런 질문 해보세요. 왜 밥 먹을 때 행복해요?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잠잘 때 행복할까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있죠. 암 지식이라는 것은 진정한 지식은 바로 내랑 부딪히지 않는 것은 아까 앞에 했죠. 나랑 부딪히지 않는 것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해답이 아니라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앞에서 아까 이렇게 했죠. 지식이라는 것이 암 지식이라는 건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것과 부딪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금방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해답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가졌다는 거. 그러니까 지식이 나랑 부딪혀야 된다고 했고, 이 지식이 바로 해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질문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그럼 이 지식이 내 무엇과 부딪혀야 되느냐? 내 어디서 나오는 질문이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식이라는 것이 나랑 부딪혀야 된다고 했을 때 내 무엇과 부딪혀야 될까요? 해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면 내 어디서 나오는 질문이 되어야 될까요? 네, 바로 내 삶과 부딪히는 지식, 내 삶에서 나오는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생각거리는 바로 삶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